애국어에 능한 진보적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 우사 김규식 선생은 1881년 1월 27일 김지성과 경주 이씨 사이에서 이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생의 아버지가 동래부 관리로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제에 불평등 무역시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귀양을 가게 되고 어머니는 김규식 선생이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바람에 김규식 선생은 미국의 한 선교사 집안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였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언더우드가 세운 고아 학교에서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 신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기회이다. 19이 되던 해 학교를 졸업한 김규식 선생은 독립협회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독립신문에 입사해 서재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신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기회이다. 내가 서재필 선생을 만나게 된 것은 큰 행운이다. 서재필로 인해 김규식 선생은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어떻겠나? 서재필의 적극 권유로 김규식 선생은 17살이 되던 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로녹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재학 내내 우수한 성적을 보여 그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1904년 봄 귀국한 김규식 선생은 언더우드 목사의 일을 도왔습니다. 세문안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 사업에 헌신하며 경신학교, YMCA 학관, 배제학당 등에서 민중계몽과 교육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러일 전쟁 발발,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 헤이그 특사 사건 등 나라의 정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몹시 흔들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어서 나의 조국이 독립된 주권국가로 우뚝 서야 할 텐데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더욱 교육에 힘써야 한다. 김규식 선생은 혼란 속에서도 교육과 민중계몽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10년 8월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망명을 하였습니다. 나도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독립운동을 하기 쉬운 해외로 나갈 것이다. 가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김규식 선생은 호주 유학을 핑계로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그때가 1913년 4월 중순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은 깊기만 했습니다. 상해에서 김규식 선생은 박은식, 신채호, 조수왕 등이 조직한 동제사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또 여운형, 서병호, 김철, 조수왕 등과 1918년 8월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 선생은 두드러진 활동을 하였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할 민족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뭐? 파리 강화회의? 나보고 그곳에 가서 우리 민족의 대표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란 말인가? 그렇네. 자네 말고 누가 또 가겠는가? 우리는 자네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네. 자네만큼 불에 능통한 사람이 또 있는가? 그리고 영어에도 능통하니 더 이상 누가 있겠는가? 그래, 가자. 이게 모두 조국을 위한 것이 아닌가. 아내에겐 미안하지만 조국을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김규식 선생은 용기 백배하여 파리 샤토단가의 한국 대표관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독립외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이 힘써 주십시오. 책자를 발간하고 각국 대표들을 만나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규식 선생은 이승만의 초청으로 1919년 8월 8일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공의위원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미국에서의 애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가 발족되었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항무총장에 선임되었고 1920년 다시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독립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 꼭 그래야 해. 김규식 선생은 1921년 4월 한중호조사를 창립하였습니다. 한중호조사는 한중합작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기구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김규식 선생은 활동 반경을 넓혀갔습니다. 1922년 1월부터 2월까지 개최된 극동 피약방 민족대회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의장단의 일원으로 레닌을 만나서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의 슬픔이란 이런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어. 우리 스스로가 힘을 키워야 한다. 세계 열강의 냉담한 시선에 실망한 김규식 선생은 상해로 돌아와 교육운동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인 김규식 선생은 다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1932년 11월 남경에서 한국광복동지회의 대표로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 한국혁명당 등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민족협동정선으로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을 탄생시켰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1935년 7월 의열단, 조선혁명당 등 5당을 통합하여 민족혁명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새로운 독립운동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였습니다. 진보적 강령을 내걸고 민족혁명당에서 활약했지만 활동이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바로 건강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활동을 줄이고 대학의 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1942년 임정의 5차 개헌에 따라 부주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945년 8.15 광복 이후 임정 요인들과 함께 11월 23일 1차로 귀국하였습니다. 광복이 되고 김규식 선생은 임시정부의 과도입법위원 의장으로 국가건설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양쪽에서 단독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보이자 1948년 북행하여 남북협상에 참석하셨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막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남북 단독정부 수립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토록 일제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같은 동족끼리 물고 헐뜯다니.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애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1950년 납북되어 12월 10일 평안북도 만포진 부근에서 70세를 일기로 서거하였습니다. 바른 정신, 바른 말로 한국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김규식 선생님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